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9강 3. 물권변동일 공시와 공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변동. 우리가 지금 물권변동 첫 번째를 배우는데, 과연 물권변동이란 뭐냐?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권리를 배웠습니다. 권리. 그 물권변동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우는 겁니다. 자,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발생은 물권이 취득이 되는 거고, 이제 변경은 그대로 변경, 소멸은 그 처분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처분. 그러면 상대적으로 권리가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이 왜 일어나? 자,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물권 변동의 원인. 자, 물권이 변동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우리가 이때 민법 총칙 1편 민법 총칙에서 배운 게 바로 법률 행위를 배운 겁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대표적인 법률 행위 두 가지. 하나는 물권 행위, 하나는 채권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물권이 변동한다.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네. 자,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동산. 부동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등기 안 하죠. 그냥 인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인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이 일어나는 물권 변동입니다. 공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점유 취득, 점유에서 취득하는 경우, 점유 취득. 부동산을 20년 점유한 사람, 자주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20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 다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물론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돼. 예를 들어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뭐냐면 상속,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경매 내가 낙찰받아서 경매 대금 지불하는 순간 소유권은 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집을 팔려면 내 걸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지. 팔려면. 그러나 안 팔고 보유할 거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돼요. 이미 내 거야. 근데 다 하지. 다 팔아야 되니까. 상속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버지 집을 상속을 받았어. 등기 안 해도 그 집은 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집을 팔려면 상속 등기를 해서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처분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일단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점유 취득한 경우 요거만큼은 등기를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만큼.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공시 방법이 필요하진 않지만 처분을 다만 처분을 하려면 등기 필요하다. 요건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 변동의 원인은 크게 요 두 가지. 자, 그건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라고 그랬는데, 법률 행위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물권 행위.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권 행위. 또 하나는 채권 행위. 물권 행위하고 채권 행위.
자,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로 나뉘는데 두 개가 사실 우리 눈에는 동시라는 걸 거의 하나의 일로 보이는데 실제는 두 개가 별개의 일들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인입니다. 자, 이 부동산의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갑이 자기 주택을 매도했어. 자, 을이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했어.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건 전형적인 채권행위예요. 갑은 자기 주택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거고, 을은 대금, 돈이죠.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쌍무계약, 서로 유상계약,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쌍무 둘 다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에 전형적인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 인도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받아야 된다? 이전 등기도 받아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전 등기. 그 이전 등기 받기로 한 것도 채권 행위야. 이전 등기 받기. 왜? 동시에 대금 지불하는 날, 잔금 지불하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등기 필증, 인감증 다 받잖아요. 여기까지는 채권 행위고, 자, 갑과 을이 둘이 같이 가서 등기를 해도 되고, 대리인을, 법무사 같은 대리인을 시켜서 쌍방대리를 시켜도 돼요. 등기를 하는 거. 등기 행위. 요게 물권행위라는 거야. 요게 물권행위야. 물권행위.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다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1년의 계약. 쭉 연결되는. 그렇지만 법률상으로는 요 전까지는 채권행위, 이전 등기 서류 주기, 서류 주는 거지. 서류를 이전해 주는 것까지는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하는 등기행위, 요게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채권행위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로 봤을 때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하나로, 우리 눈에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 알게 돼요. 자,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목적은 물권 변동이야. 소유권 이전을 생각하면 돼요. 자,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고, 물권 변동하면 끝이야. 어떤 이행이라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 이미 이행을 했어. 물권 변동 등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행할 게 없는 거야. 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채권행위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해. 서로 갑은 주택을 줘야 될 의무, 돈 받을 권리. 을은 주택을 받을 권리, 돈 줄 의무.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해. 자,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이라는 문제가 여기는 발생을 해요.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행을 촉구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 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건 등기를 하면 돼.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런데 직접 권리 변동을 가져오고, 채권행위는 일정한 의미를 지을 뿐이지, 이게 공시를 할 수도 없어. 내가 집 팔았다고 어디 광고할 수도 없잖아요. 집을 샀다고 광고할 입장도 아니고. 등기 행위는 당연히 물권 행위니까 등기를 하면 되는데, 채권 행위 같은 경우는 공시가 안 돼. 자, 그리고 또 처분권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 역시 유효해요. 즉, 갑이 을의 주택이야. 을의 주택. 을의 주택인데도 갑이 팔 수가 있어. 대리 받아서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사갖고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갑의 주택인 줄 알았는데 을이 그걸 몰랐어. 이거 병이 돼야겠다. 병의 주택이겠죠. 을이 몰랐다면 사기당한 거지. 그래도 그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때는. 자, 이런 식으로 처분권한 없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처분권한 없는 자, 격리사원이 회사의 돈을 횡령했어. 횡령해서 주식 청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 그게 무효라고 해서 주식 판 회사가 다시 돈을 물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은, 아, 이거는 권리 없는 사람도 가능하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물권행위야, 채권행위가 그렇습니다. 자, 요 얘기는 이따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두는 거고, 자, 공시하고 공식을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공식,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 특히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외부에 보여줘야 돼.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동산으로 구분이 되면,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다? 등기, 동산은 인도.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준부동산으로서 임목이라든가 임목, 그리고 수목, 살림 뭐 이런 것들은 명인 방법에 의해서, 자,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으로, 뭐 농작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외에 뭐 선박 20톤 되는 선박은 등록을 한다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 등록한다든가, 광학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이런 것도 다 등록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시의 원칙이 확장된 겁니다. 자, 이 공시의 원칙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 그게 바로 공신이야. 공신, 공신의 원칙. 자, 오늘 공시와 공신을 배웁니다.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자, 이게 공신의 원칙인데, 자, 이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과 동산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자,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 동적으로 상행위로 매매를 했을 때, 거래 행위를 해갖고 물건을 취득할 때, 판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데도 사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보다 하고 선의를 샀으면 인정을 해줘. 산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을 인정해 주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의 취득을 인정을 안 해요. 무권리자로부터 하면 인정을 안 해. 왜? 등기부등본 띄워봐라 이거야. 설사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그 주인이 맞아. 근데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서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등기부를 보니까 갑의 소유가 맞아. 그래서 갑은 매도를 하고 주택을,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해서 사기로 했습니다. 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갑이 서류를 위조했던 거야. 을은 사기당한 거잖아. 진짜 권리자가 따로 있어. 진짜 권리자. 그러면 진짜 권리자가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등기를 신청해버리면 을은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불법 원인급여 반환 신청을 하든가, 을은 이미 갑은 도망가고 없어. 이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지키지, 보호해주지 않, 부동산만큼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이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 확인하고, 주인 만나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다 현장까지 방문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서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중개사가 거의 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개인이 자기가 정보, 생활정보 신문 같은데 내요. 복비 아낀다고, 중개비용, 수수료 아낀다고 그래 놓고는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개인이 그렇게 홍보를 하면 여기 무슨 협회인데 광고해 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 뜯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더 무거운 겁니다. 자,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동산은 인정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우리 민법은 어떻게 지금 이 물권 변동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고 있나. 자, 우리 민법은 이 물권 변동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나. 우리 민법은 등기 우선이야.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그걸 바로 딴 말로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주의. 다른 말로 형식주의.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된다는 거야. 등기라는 형식. 동산 역시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 자, 민법에는 또 사실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봤잖아요. 갑과
을이 갑이 매도를 하고 부동산을 을이 대금을 지급할 때 나중에 이전 등기하는 부분. 이전 등기는 물권행위야. 요 매도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야. 이 물권행위하고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개라고 인정을 해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독자성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 판례, 시험 문제 항상 판례가 나와요.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뒤집어지는 게 무슨 소리냐?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아까 제가 힘주어 말한 이유가 이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이 물건이 변동하려면 요거 매매계약 채권행위 플러스 반드시 물권행위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독자성이니 유인성이니 무인성이니, 자, 한 번에 싹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중요한 거야. 자, 보자고. 이제 양도인이 있어. 양도인 갑이야, 갑. 자, 양도인이 을. 자, 양수인 매수인이죠, 대부분. 양수인. 자, 을이 있어. 그래서 매매를 했어.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어. 1번 매매를 했어. 그래서 뭐 대금 지급하기로 다 한 거야. 자, 그리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받았어. 자, 이전 등기했어. 그리고 이제 잔금 받으면 다 끝나는데, 잔금 받으면 끝나는데, 잔금을 안 줘. 아니면 어떤 하자가 생겼어. 그래서 이 매매가 3이 되겠네. 무효가 돼버린 거야. 무효. 어휴. 자, 이전 등기는 물권행위죠. 자, 물권행위.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매매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원인이 돼서 물권행위가 된 거야.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채권행위가 무효가 됐으면, 이게 원인이 된 게 무효가 됐으니까 이 물권행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되죠. 시험 문제는 판례에 따른다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4번 을의 이전 등기와 이 소유권, 을의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무효니까 없어지는 거야. 없어짐. 자, 요게 유인성이야. 이게 유인성. 유인성. 원인에 의해서 바뀌어. 원인이 있다. 원인에 의해서 바뀌어. 만약에 무효인데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다면 무인성이 되는 거야. 원인하고 상관이 무인성이야. 그때는 원인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지금은 원인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지금 무인성. 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오, 소유권 뽑기. 소유권 뽑기. 자, 유인성. 그러면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는 독자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야. 우린 독자성이 있다. 아주 긴밀하다는 얘기야. 무인성이 되면 자, 무인성.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야. 따로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러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독자성이 있는 건데, 우리의 판례는 유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둘은 독자성이 없다야. 확실히 인식을 하세요. 법에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독자성을 부인을 해. 왜?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맞기도 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다음 단계가 항상 요거만 딱 있으면 편해. 여러분들 편하고 나도 편한데, 자,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무효가 되는데, 자, 보자고요. 자, 무효가 되는데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에 잔금도 미처 못 받았는데 3. 매매를 해버렸네. 양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3자 병이 제3자라고 써줘야지. 병.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 또 했어. 자, 이전 등기. 이 경우, 이 상황에서 이게 무효가 됐어. 무효. 자, 5가 되겠네. 5. 무효. 이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편의상 5라고 합시다. 5라고 하면 아까 같이 이게 없으면은 바로 유인성에 의해서 소유권이 복귀를 하는데 제3자 병이 있네. 어떻게 되나? 어우, 뒤집어지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배운 대로만 하면 돼. 배운 대로만. 자, 여러분들 무효잖아. 무효. 두 가지 무효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주장한다. 제3자,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하나는 상대적 무효가 있잖아요. 상대적 무효. 전위의 제3자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한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어떤 경우? 103조 반사의 질서로, 그리고 104조 불공정한 을이 갑을 반사의 질서에 의해서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배사 불공정하게 아주 폭리를 취했거나 그걸로 인한 무효인 경우에는 이 사람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어. 다 복귀하냐, 가백으로. 간단해. 절대적 무효. 근데 상대적 무효가 있어. 상대적 무효. 어떤 경우? 107조, 108조.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이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인 경우 제3자가 선이면 유효하다. 즉 요때는 자, 상대적 무효인 경우 요때는 제3자가 병이 선이면은 병이 소유권 취득, 병이 악이면은 소유권 못 취득, 귀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싹 정리. 자, 절대적 무효에서는 제3자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소유권 복귀. 간단하게 정리가 됐는데, 상대적 보호 무효에서는 107조, 108조인 경우에는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취득을 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역시 복귀. 가백으로 복귀. 왜? 물권행위의 채권행위야 물권행위 유인성에 의해서. 채권행위가 원인이고 물권행위가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요 유인성. 자, 유인성. 그래서 채권행위야 물권행위는 독자성을 부인해. 독자성이 없다. 이거 우리나라 판례는. 자, 다시 한번 핵심은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 바로 가백에 복귀하고 이 무효된 원인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혹은 악인 경우 X. 만약에 저 3자가 악이야. 악인데 또 정에게 팔았어. 이 정 역시 제3자야. 이 사람이 선이면은 정은 악이든 선이든 상관이 없이 취득을 해요.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 그러나 병이 악인데 정이 선이라면 이 정은 또 취득을 하는 거야.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 그러나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정에게 넘어가도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가백에. 그게 핵심이야.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 민법인 제19강 물권 변동일 공시와 공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공신의 경우,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그리고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은 보호하지 않고 동산만 보호한다는 걸 배웠고, 자,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의 그 유인성, 무인성 부분은 우리나라 판례는 유인성,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물권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소유권은 가백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효가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취소할 수 있다면 절대적 취소,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미성년자에 돌아가는 거고, 상대적 취소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취득, 악의인 경우는 취득 못한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 오늘 공부 비록 유인성이 어렵지만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헷갈리시는 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해 주실 거 당부드리고,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교재에 자세하게 도표를 그려놨으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시험지나 종이에다가 노트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화살표 표시해서 한번 그림 그려보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오래 기억도 되고. 자, 오랜 시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